이게 제가 5월 강남 분양시장의 이슈이기도 하면서 거의 올해의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건물이길래 50평짜리 오피스텔이 130억에 안판이 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라고 하는 이 분양사업지가 지금은 여기에 바디프렌드 건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바디프렌드 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입지는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동대로 넘어오게 되면 정면에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서 한강뷰가 나온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한눈에 보이기에도 건물 자체가 얇고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조감도라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게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러니까 110m라고 하고요, 건물 높이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지 자체가 작아요. 대지 자체가 300평이 안 됩니다. 26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조감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작고 위로 높은 형태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그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강남에서 분양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그런 상품들이 많아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200평, 300평짜리 땅에는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는 뭐 하이엔드 주택이 성립이 되려면 그런 고급 서비스가 돼야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작은 땅에는 그런 것도 안 될 뿐더러 주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뭐 대지 지분도 작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땅들에 300평이 채 안 되는 땅들에 계속 분양을 하고, 또 분양이 잘 되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1년이 넘게,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요런데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된 게 한 2020년 말부터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10억, 20억짜리 분양할 때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에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에서 130억까지, 그러니까 일반 세대 기준으로 130억까지, 펜트 세대는 또 300억이에요. 300억이기 때문에 아무튼 130억짜리가 분양이 돼주면서 이 논리에 대해서 200~300평짜리에는 하이엔드 상품 성립 안 된다, 요 논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200~300평짜리 땅이 상관없다, 땅이 대지가 작아도 상관없다 라는 논리로 가게 되면 그건 너무 과도한 비약일 것 같고, 이 대지 266평짜리 땅에서 130억짜리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이렇게 완판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지가 작더라도 그 대지가 엄청 가치가 있는 땅이면 충분히 하이엔드 주거 상품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단순히 50평짜리 오피스텔이 130억에 팔렸다,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지만, 제가 올해 사건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바디프렌드 자리에 이제 분양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월, 6월 강남 분양시장 프리뷰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한 6월이나 7월 뭐 이럴 때 삼성동에 홍보관을 오픈해서 이제 유닛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추이를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 90억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삼성동에 홍보관 유닛이 오픈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기간 완판했을 때 상황이 그냥 여기 현장 인근에 라운지라고 해서 소파 있고 그냥 화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런 상품 이제 분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VIP 대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유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홍보관이 아직 그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그 유닛이 있는 홍보관이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유닛도 보여주기 전에 예약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그리고 매수 대기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놀랄만한 포인트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모델하우스 가면 이렇게 유닛이라고 해서 미래에 그 지어질 집 내부를 이렇게 꾸며놓고 그걸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인데, 요거를 안 보고 지금 매수 결정을 한 사람이 이 공급 물량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수요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떤 판단을 해서 매수 결정을 했을까? 요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의 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건물이 28층짜리 건물인데 그 중에서 2층부터 16층까지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17층부터 28층까지 오피스텔로 돼 있고 29층에 루프탑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건물 모든 세대가 한 층을 통째로 쓴다는 게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층을 쓰는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27층, 28층 이렇게 두 개의 층을 펜트 세대가 쓰게 되는 거고 26층부터 17층까지가 일반 오피스텔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0억에서 135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2층부터 16층까지 있는 주택은 60억대에서 80억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 층을 통째로 쓰기 때문에 사실 여기 17층부터 26층까지 있는 오피스텔이랑 2층부터 16층까지 있는 이 주택 아파트랑 내부 공간이랑 실사용 면적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50평으로 나와 있고 주택은 이제 42평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사용 면적은 50평 정도로 두 개가 그냥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층을 쓰게 되니까 50평 곱하기 하면은 이제 100평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펜트 세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두 개의 층을 쓰게 되더라도 위에 층을 한 반 정도나 뭐 이렇게 반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PH 리그가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다른 고급 주택들의 뭐 듀플렉스 타입 뭐 이런 데를 봐도 이 두 개의 층이 진짜 무슨 그 전원주택에 있는 2층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서 볼 때 천정고가 엄청 높은 형태, 그러니까 천장고가 엄청 높은 형태처럼 느껴지게끔 위에를 반 정도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이 한 70평이 조금 안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100평이 되는 것보다 요거를 좋아하더라. 이제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그리고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그러니까 오피스텔 일반 세대는 100억에서 130억이고 펜트 세대 이 실사용 면적 70평이 조금 안 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억이다. 무려 300억이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완판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완판됐다고 하는 오피스텔은 17층부터 26층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층부터 벌써 소진이 되고 있어서 아직 유닛이 공개가 안 됐는데 그것도 신기한 포인트가 맞는데 오늘은 이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펜트 세대 이 300억대 요거는 아직 거래가 안 됐고 물론 상품성이 엄청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비교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면적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 300억이라는 금액이 이 100억에서 130억대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요 시장이 약간 두 개가 똑같이 초고가 부동산 시장인 건 맞지만 요 시장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100억대랑 이 300억 정도 되는 요 시장은 이 300억대 이 초고가 부동산이 물론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이 100억대 시장이 훨씬 더 초과 수요인 느낌이에요. 훨씬 더 초과 수요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의 이 오피스텔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요가 몰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 게 크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이슈도 있고 대출이 완전 제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갖는 메리트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저층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시장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사실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이런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 같은 초고가 오피스텔들의 이제 거래 흐름을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 같은 이런 초고가 거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시선도 있긴 있는 거죠. 아파트나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완화되게 되면 이런 것들의 메리트가 이제 적어지는 거 아니냐, 반사 효과, 풍선 효과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런 오피스텔이라서 그 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100억이 넘는 그 초고가 부동산을 구매 결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뭔가 특별한 장점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런 100억이 넘는 오피스텔, 뭐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사는 거라는 걸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거 유튜브에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거를 오피스텔이라서 아니면 뭐 주택이 아니라서 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좀 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요 얘기는 또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루시아 청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마저 드려보자면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 세대가 한 층을 통째로 쓴다. 펜트는 심지어 두 층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주는 이점은 누리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만날 그 다른 사람을 만날 그게 없어지니까 확률이 없어지니까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PH129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지 면적이 800평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780평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최고급 주택에서도 아무리 프라이빗하게 하려고 해도 어쨌든 한 층에 다른 세대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을 통째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극단적으로 이제 프라이빗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이런 상품의 수요층한테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대지가 작아서 생긴 뭐 얼떨결에 생긴 그런 메리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 주체가 과감한 기획을 한 거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층에 그러면 하나 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이게 과감한 기획인데 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게 한 층을 통째로 쓰는 것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요. 이게 건물의 그 넓이가 전면 넓이가 19m가 되면서 그러니까 세대 내부의 넓이 가로폭이 19m가 되면서 지금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베이 형태로 이렇게 6개의 창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야 저렇게 얇은 건물에 저거 이렇게 너무 좁지 않을까 막 이렇게 딱 생각이 들게 생겼는데 내부를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19m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핫한 뭐 PH129나 에테르노 청담, 아이유가 분양받은 걸로 유명한 그런 일반 세대의 가로폭이 20m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는 건물을 바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한 이렇게 작은 게 맞는데 그러니까 세대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을 볼 때는 그러니까 세대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을 볼 때는 PH129나 뭐 에테르노 청담 이런 데서 보는 거랑 비슷한 그 넓이의 그런 개방감이 있다.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냥 정면으로 한강뷰를 바라보는 영동대교를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한강뷰가 나온다는 것도 특징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요런 특징이 더 이렇게 어필이 됐을 수 있겠죠. 그리고 29층 루프탑에는 뭐 영화 보는 가든, 뭐 바베큐 가든, 뭐 카바나, 인피니티 풀, 그러니까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층 로비에는 뭐 입주민들이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라운지가 꾸며진다고 하고 지하에 사우나, 운동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밖에 뭐 세부적인 뭐 컨셔지 서비스 이런 거 많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요층들이 홍보관 유닛도 보기 전에 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이 건물 높이가 110m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 느낌이 뿜뿜한 그런 건물이다. 그러니까 PH129나 뭐 에테르노 청담 이런 것보다는 한참 높고 뭐 청담 자이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청담 자이가 110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요 일대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우뚝 있는 거죠. 얇고 길게. 그러니까 뭔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런 느낌의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더 하이엔드 수요층한테 어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도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진짜 멋대가리 없는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층 건물, 바디프렌드 건물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보다 당연히 랜드마크 건물 이쁘게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게 야경도 더 멋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100억대 고급 레지던스 형태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 게 뭔가 우리나라 그 주거 트렌드, 뭐 건축 트렌드 변화를 이 강남, 그 중에서도 한강변 이런 데서 가장 먼저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원래 우리나라 지금 막 재건축 이슈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진짜 못 살 때 그냥 막
획일화되게 그냥 지어만 주면은 뭐 한강뷰 이런 거 신경 쓸 틈도 없고 그냥 옛날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것도 그냥 전철역 가까운 게 더 비싸고 한강뷰가 뭐야 먹고 살기 바쁜데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한강변에 있는 게 더 비싸게 팔리고 막 이런 상황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뭔가 내가 선호하는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게 좀 큰 트렌드인 것 같은데 큰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당연히 강남 한강변 그리고 좀 젊은 부자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어야 내 취향을 따질 수 있겠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에 살고 애 키워야 되니까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건데 지금 상대적으로 젊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뭐 그냥 젊은 부부나 아니면 싱글 뭐 이런 부자가 있다고 할 때 그냥 학군 신경 안 쓰고 애 키우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살고 싶은 거랑 그냥 투자 가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충분히 메인 집으로도 이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사실은 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뭔가 단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대수가 3대가 되는데 이게 뭐 주차가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차가 5개인 사람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100억대 주거용 부동산 수요층에는 많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살고 싶어도 아예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놓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라고 하는 이 초고가 오피스텔이 100억 넘게 팔린 거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하고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디메리트인 거예요. 사실은 주차가 3대인 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데서는 3대면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쓸 일도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100억이 넘는 고급 주택 시장으로 가게 되면 제가 방금 말한 차가 여러 대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디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간에 안 판했다는 거는 이게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된 거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샀겠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닌 게 사실 이걸 이제 산 분들도 또 비율적으로 봐도 투자 수요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거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의 목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쓴다고 해도 그 매수 결정하는데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수요자들이 봐도 이게 자기 같은 다른 수요자가 이 건물 이 부동산을 볼 때 메리트가 있겠다고 느끼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런 매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닛도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이게 올해 이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지 266평이라는 땅이 주는 디메리트가 생각보다 엄청 큰 게 맞고 이게 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크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품성으로 그러니까 입지를 포함한 상품성으로 이제 이거를 씹어 먹은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지가 진짜 최정상급 위치라고 볼 수 있고 한강뷰를 모든 세대가 볼 수 있고 정면으로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엔드 주거 상품의 입지로서 최정상급 입지로 봐도 되고 상품성 자체도 이게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지금 이런 결과가 단순히 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획이고 과감한 기획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야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그냥 50평으로 뽑을 수밖에 없겠구만 그냥 한층 통째로 쓰는 걸로 근데 뭘로 뽑는 이게 뭐가 획기적이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50평 130억이면은 평당 2억에서 2억 6,500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사실은 이게 최근에 지금 미쳤다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가를 한참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 건데 이게 또 지금 단기간에 완판된 거라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획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